임금의 명이다. 모두 칼을 내려놓아라. 어둠 속에서 울린 그 목소리. 금부도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횃불이 그 얼굴을 비추었을 때 소유는 숨이 멎을 뻔했지요.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돌아가신 아버지 정원 대감을 빼닮은 사람. 삼촌. 정연 삼촌이에요? 말 위에 사내가 투구를 벗었습니다. 소윤의 작은 아버지. 정현이었습니다. 소윤아. 정연의 눈에 눈물이 어렸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정연의 뒤로 금부도사와 관군 수십 명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좌이정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이게 무슨... 좌이정의 아들 이도겸. 금부도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아비 좌이정은 영모 조작, 뇌물수수, 무고한 관리 살해의 죄로 이미 의금부에 끌려갔다. 너 또한 체포한다. 이도겸의 칼이 달달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아버지가 끌려가다니. 거짓이 아니다. 그때 쓰러져 있던 서준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라버니. 소윤이 달려갔습니다. 서준의 얼굴에 묻은 피. 하지만 자세히 보니 상처는 깊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서준이 힘겹게 웃었습니다. 일부러 쓰러진 거야. 시간을 벌어야 했거든. 네. 좌이정에게 잡혔을 때 이미 금부도사에게 밀서를 보냈었어. 하지만 놈들이 너를 먼저 찾을까봐 일부러 탈출해서 여기로 온 거야. 서준이 소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비녀를 넘길까봐 걱정했어. 그래서 쓰러진 척해서라도 내 손을 멈추게 해야 했지. 소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보. 진짜 죽은 줄 알았잖아요. 미안해. 서준이 소윤의 이마에 제 이마를 맞댔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그때 이도겸이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끝이라고? 끝난 게 아니야. 이도겸이 소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내년이 비녀만 넘겼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서준이 소윤을 밀쳐내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칼날이 부딪혔지요. 이도겸은 분노에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권력 위에서 자란 자. 원하는 것을 빼앗기는데 익숙하지 않은 자. 내 놈이 다 망쳐놨어. 그러나 서준은 침착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몸이었지만 암행어사로서 쌓은 무예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아비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게 생겼구나. 닥쳐. 이도겸이 무리하게 칼을 내리쳤습니다. 균형이 무너졌지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서준이 손목을 쳤습니다. 으악.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서준의 칼끝이 이도겸의 목에 닿았지요. 끝났다. 이도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금부도사가 다가와 포박했지요. 끌고 가라. 이도겸이 끌려가면서 소윤을 돌아보았습니다. 증오에 찬 눈이었지요. 그러나 소윤은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은비녀를 꼭 쥔 채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백부. 동이 터 오고 있었습니다. 이도겸의 부하들도 모두 사로잡혔고 금부도사가 이끄는 관원들이 모든 것을 정리했지요. 정연 삼촌이 소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윤아. 삼촌. 소윤이 정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살아 계셨어요.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나도 내가 죽은 줄 알았다. 형님이 돌아가시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서 간신히 목숨만 건져 남쪽으로 도망갔었지. 정현이 소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준이가 밀서를 보내왔더구나. 내가 살아있다고. 그 소식을 듣고 금부도사와 함께 밤새 달려왔다. 소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준이 소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쳤어. 아니요. 괜찮아요.
소윤이 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다 끝난 거예요? 응. 서준이 소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8살 때 한 약속. 꼭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 소윤이 서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열해를 기다린 품이었지요. 떠오르는 해가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단홍이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뒤, 좌희정은 영모 조작과 뇌물수수, 무고한 관리를 죽인 죄로 참수되었고 아들 이도겸도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은비녀 속에 숨겨진 문서, 그리고 정현 삼촌이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증거가 합쳐져 좌희정의 죄를 완벽히 밝혀냈지요. 서준이 말했던 대로였습니다. 정원대감은 증거를 두 곳에 숨겼던 것입니다. 하나는 딸 소윤의 은비녀 속에, 하나는 아우 정현에게. 113. 소윤 아버지의 억울함이 밝혀지고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정몰되었던 재산도 돌려받았지요. 114. 서준은 암행어사의 공을 인정받아 벼슬이 올랐습니다. 115. 마담 월선은 좌희정에게 협조한 죄로 월설로에서 쫓겨났고 색주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청하오. 서준이 소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내려앉은 정원. 연못가에서였지요. 열해 전 두 아이가 약속을 나눈 바로 그 자리. 8살 때 약속한 그 혼인. 이제야 하려고 하오. 소윤의 얼굴에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열해나 늦었는데요. 그래서 더 미안하오.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 같소. 서준이 은비녀를 내밀었습니다. 소윤이라 새겨진 그 비녀. 이 비녀의 주인에게 평생을 함께해 달라고 청하오. 소윤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지요. 평생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마 약속하오. 소윤이 품에서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서준이라 새겨진 그 비녀. 두 사람은 8살 때처럼 은비녀를 맞바꾸었습니다. 서준의 비녀에 새겨진 소윤. 소윤의 비녀에 새겨진 서준. 열해 만에 다시 만난 두 개의 이름이 마침내 하나가 되었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복사꽃이 피어나던 날,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붉은 혼례복을 입은 소윤, 갓을 쓴 서준,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했지요. 형님이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보고 계실 거예요. 소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을 거예요. 서준 오라버니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것. 119. 단홍도 와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녀가 아닌 서준이 마련해준 작은 집에서 사는 자유인으로서 축하해, 소윤아. 단홍이 소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언니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다 서준 나으리 덕이지. 단홍이 빙긋 웃었습니다. 행복해야 해. 알았지? 네. 소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였지요. 혼인날 밤, 신방에 등잔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붉은 혼례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서준이 천천히 다가왔지요. 긴장했어. 조금요. 서준이 소윤 앞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서준의 손이 소윤의 뺨에 닿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요. 열해 동안 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소. 소윤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도요. 서준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로 섞이고 이마와 이마가 맞닿았지요. 그리고 등잔불 그림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하나로 겹쳐지고 방 안은 깊은 고요에 잠겼지요. 그날 밤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달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등잔불은 새벽녘까지 꺼지지 않았다고 하지요. 다음 날 아침, 소윤의 볼에는 오랜만에 홍조가 피어 있었고, 서준의 얼굴에는 깊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전했지요. 색주가에 팔려간 양반집 규수와 그녀를 구하러 온 정혼자의 이야기. 지옥 같은 곳에서도 진심은 통하는 법이고, 열해의 기다림도 사랑 앞에서는 찰나에 불과했다고. 소윤과 서준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들 셋, 딸 둘을 낳고 백발이 될 때까지 서로의 곁을 지켰지요. 서준은 훗날 이조판서까지 오르며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고, 소윤은 그런 남편을 내조하며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정연 삼촌은 형의 뒤를 이어 벼슬에 올랐고, 단홍은 작은 주막을 열어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은비녀 한 쌍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에는 서준, 하나에는 소윤이라 새겨진 8살 때 나눈 약속이 평생의 인연이 된 증표로서. 자, 이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색주가에 팔려간 양반집 규수. 그녀의 운명은 암울해 보였지요. 그러나 열해 전에 약속을 지킨 남자가 그녀를 구하러 왔고, 죽은 줄 알았던 혈육이 어둠 속에서 달려왔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진심은 통하는 법이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진정한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